네, 안녕하세요. 중고등 학부모님을 위한 은쪽 상담소 참교육입니다. 네, 매번 자녀 심리, 학습 고민 관련해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인강 듣는 걸로 고민 참 많으시죠? 인강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듣고 돈만 아까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강, 양날의 검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인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양질의 강의입니다. 인강은 엄선된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죠. 또한 대형 사교육 회사뿐만 아니라 EBS 강사 또한 강남의 치열한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수없이 연구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 업데이트되는 커리큘럼과 또 교재의 내용이 매우 매우 훌륭합니다. 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네, 인강은 내가 원하는 수업만 골라 들을 수가 있죠. 더하여 배분 기능과 넘기기 기능을 활용하면 정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인강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면 들을 수가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의 경우에 내가 부족한 부분, 놓친 부분들을 다시 들을 수 있고 문제풀이의 경우에는 미리 문제를 풀고 내용을 예습한 이후에 인강을 수강을 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쁜 것이 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인강의 장점을, 이 같은 인강의 장점을 살려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단점에 매몰되곤 합니다. 네, 인강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는 인강 중독입니다. 네, 인강은 가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강은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명을 들었어도 본인이 체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강은 내가 하는 공부에 비해 확실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땐 인강으로 도피하죠. 마치 유튜브 보듯이요. 실제로 실력 향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죄책감, 불안감이 싹 날아가고 자신의 실력이 마구 상승한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효율성입니다. 네, 제가 앞서 인강의 장점으로 효율성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인강은 양날의 검이기에 인강은 또한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인강을 듣기 전에 내가 필요한 부분과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만 골라 듣는 학생은 네, 정말 극소수입니다. 1시간 인강을 틀어놓고 배속을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멍 때리기 쉽고 결국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또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듣는 경우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다시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더하여 인강을 듣다 보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죠. 인풋되죠. 하지만 제가 종종 말을 하듯 공부는 인풋,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웃풋,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강이 끝나고 백지 상태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아웃풋 해보면 어, 그것을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적을 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 아웃풋 작업이 잘 안 된다면 인강을 지금 비효율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인강의 마지막 단점은 접근성입니다. 네, 장점이기도 한 접근성인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접근성 또한 인강의 명확한 단점입니다. 네,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다가 또 힘들면 다시 멈춰버리죠. 의지력이 정말 강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인강을 항상 유연하게 조정해서 듣게 되죠. 그리고 인강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으로도 들으니까 인터넷의 유혹에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험 기간에 학생들은 뉴스만 봐도 그렇게 재밌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주한 인터넷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주도 학습을 한다며 학원을 다 끊고 인강 위주의 학습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렸지만 성적은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인강 위주의 학습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는 척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잡혔다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방법처럼 인강을 활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강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인강은 내 실력 향상의 도구일 뿐입니다. 즉,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모든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인강을 들으면서 긴 시간을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강을 들으러 가기 전에 미리 부족한 부분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인강을 적절히 치고 빠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인강을 듣는 것입니다. 마치 오프라인 강의처럼요. 네, 앞서 인강의 단점으로 집중력 문제를 꼽았는데요. 많은 학생들에게 인강은 공부하기 싫을 때 듣는 마치 도피처 같은 개념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강 듣는 시간을 철저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과 학원에 등록한 것처럼 해당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정해두고 최대한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만약 다 듣지 못했더라도 이는 추후에 주말을 통해서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외워야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복습을 짧고 굵게 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호기롭게 인간 커리큘럼 시작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과목별로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또 하다 보면 인강은 너무너무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강을 줄이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 복습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복습은 딱 10분, 혹은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강을 들은 직후 1시간만 지나도 바로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인강을 들은 직후에 10분, 20분 정도 동안만 강사가 언급한 것을 위주로 한 번만 복습하고 그것만 챙겨가도 정말 많이 남는 것입니다. 개념 위주의 강의가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라면 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멈춰가면서 한 문제 풀고 그 문제 풀이를 설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리 한 번에 풀고 수업을 듣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바로 풀어보고 설명을 들으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결론은 인강을 듣기 전에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인강을 듣는 목표가 명확한 경우에만 저는 인강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자녀 고민 인강편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도 다른 자녀 고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고 자녀 고민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